안녕하세요. AWS 월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오로라 딥다이브라는 제목으로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Q&A 창에 편안하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솔루션즈 아키텍트들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답변이 힘든 부분은 추후에 이메일 등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은 창에 표시가 되는데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질문하신 분 본인에게만 답변이 되는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오로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아마존 오로라의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 후 오로라의 아키텍처 및 특징을 성능, 내구성과 가용성, 운영 효율성, 비용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성능과 가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마존 오로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및 강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에는 새롭게 지원하고 있는 포스트그레스QL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아마존 오로라 엔진을 제공하는 아마존 RDS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존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설정하고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RDS를 통해 아마존 오로라뿐만 아니라 MySQL, 오라클, 포레스트스퀘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온프리미스에서의 데이터베이스와 EC2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인프라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등의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작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오로라가 무엇인지 보면 클라우드용으로 개발된 MySQL 호환, ACID 호환, 엔터프라이즈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데요. 오로라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확장성 및 가용성 제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로라의 도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마존 웹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매우 빠른 속도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AWS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특정 유즈 케이스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과 가용성이 중요한 게임과 미디어 워크로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높은 성능, 뛰어난 보안, MySQL과의 소환성, 뛰어난 확장성, 높은 가용성 및 내구성, 그리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셀프 힐링이라든지 스토리지의 자동 확장, 자동 백업, 즉각적인 크래시 복구, 버퍼 캐시 등의 다양한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데이터베이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 SQL 서버, MySQL 등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온프리미스 환경을 위해 구축되고 최적화되었으며 아키텍처의 기본 요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하나의 모노리틱 스택에 다양한 기능 레이어들을 올려두었고 각 레이어는 독립적으로 확장이 쉽지 않아 확장을 위해서는 스택 자체를 크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 금방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서비스의 확대에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이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노리틱 스택에 모든 레이어가 올라가 있는 이유로 특정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전체 장애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싱글박스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그 아키텍처 요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모노리틱 스택에 인스턴스를 복수게 생성하여 클러스터링 구축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구축하는 클러스터링 형태 중 가장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것이 샤딩입니다. 샤딩은 데이터를 파티셔닝하고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저장을 하여 확장하는 방법인데 조인문이 불가능하거나 쿼리를 수행했을 때
어느 인스턴스에서 수행할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노드에 장애가 생기면 작동이 불가능해지는 건 여전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MySQL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느 것도 공유하지 않는 형태인데요. 대표적으로 갈레라가 있습니다. 이는 SQL 레이어에서의 결합이 되는 형태이고 대개 투페이지 커밋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쓰기 성능이 저하되거나 노드 장애가 전체 클러스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주로 사용되는 클러스터링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캐시는 캐시대로,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대로 결합하는 형태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라클의 REC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른 두 가지의 전략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며 간단한 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만 복잡한 배포와 구성을 위한 비용이 꽤나 비쌉니다. 또 여전히 캐시 레이어에서의 결합이 생겨 많은 트랜잭션이 들어올 때 캐시 레이어의 복잡성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핫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부하에 민감해지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지난 30년간 확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특정 레이어에서의 결합은 여전히 있으며 락과 같은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확장 또는 성능에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데이터베이스를 발명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스택의 각 레이어를 분리하는 게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 분리를 통해 어떤 레이어에서든 유연성을 가지게 하고 필요한 레이어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레이어들은 셀프 힐링이 가능하게 만들어 장애에도 내결함성이 있도록 하고 운영 효율성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분산 서비스들을 활용하도록 한다면 다양한 이점 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에는 앞서 말한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깅 및 스토리지를 멀티 테넌트, 스케일아웃,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된 스토리지 서비스로 옮겼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곧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SQL 및 트랜잭션 레이어는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있고 대신 로깅 및 스토리지와 더불어 캐싱 레이어도 이동하였습니다. 오로라는 AWS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되어 클라우드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컨트롤 플레인은 DB를 관리하는 것인데 볼륨 메타데이터를 위해 노시컬인 아마존 다이너DB를 사용하며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확정하기 위해 아마존 심플 워크플로우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장애 조치를 위해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을 사용하고요. 또 11개의 9회의 내구성을 가진 아마존 S3와 통합하여 데이터의 손실 없이 지속적인 백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및 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마존 RDS를 통해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로라 클러스터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오로라 클러스터를 불리우는 스토리지 레이어와 하나의 오로라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로라 인스턴스와 에이지라 불리우는 가용 영역 세 군데를 걸쳐 공유되는 스토리지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그림에서는 하나의 마스터 인스턴스만 있는데 최대 15개의 레플리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레이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의 데이터 사본을 유지 관리하는데요. 오로라 인스턴스의 개수와 상관없이 스토리지는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 있는 가상 디스크입니다. 오로라는 3개의 가용 영역의 데이터의 사본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로라는 클러스터 볼륨을 구성하는 디스크 볼륨의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세그먼트가 실패하면 즉시 그 세그먼트를 복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 세그먼트를 복구할 때는 클러스터 볼륨을 구성하는 다른 볼륨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복구된 세그먼트의 데이터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로라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디스크 오류를 복구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필요성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또 스토리지 계층에서는 6번 데이터가 복제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복제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가상화된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소비되는 스토리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용성 및 내구성 대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화면에는 오로라의 레플리카를 구성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에이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의 공유된 스토리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스턴스 수준, 가용 영역 수준에서의 장애도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오로라의 특장점 4가지 중 먼저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오로라와 마이시컬 5.6 버전, 5.7 버전의 쓰기와 읽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 초당 평균 쓰기 횟수와 읽기 횟수이며 DBR3 라지의 작은 인스턴스부터 DBR3 8X 라지 인스턴스까지의 인스턴스 크기 변경에 따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시컬 5.7이 5.2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 오로라는 작은 인스턴스에서도 이미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인스턴스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성능도 같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특정 조건 하에 동작했을 때의 값이며 실제 워크로드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게임 플랫폼을 AWS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고객이 제공해준 트랜잭션 응답 시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기존 RDS 마이시컬을 사용했을 때엔 보시다시피 15ms 정도의 웹 트랜잭션 응답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오로라로 바꾼 뒤 약 3배 빨라진 5.5ms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시컬과 오로라의 I/O 트래픽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시는 구성은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마이시컬의 구성입니다. 멀티 가용 영역에 배포를 하였고 왼쪽에 AG1의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AG2에는 레플리카를 볼 수 있고요. 보통처럼 로그 데이터, 빈로그 데이터, 페이지 데이터, 더블 버퍼, FRM 파일 등 모든 데이터의 쓰기는 EBS 볼륨에서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EBS에 쓰인 뒤 EBS는 미러링을 수행하고 에크를 보내게 되고요. 이후 DRBD를 통해 레플리카 인스턴스의 데이터가 싱크업되고 레플리카에서는 동일하게 EBS에 쓰는 작업과 미러링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계 1, 3, 4 모두 동기식이며 순차적이라는 것인데요. 즉 RDS의 마이시컬에서 쓰기를 하면 1, 3, 4 단계가 완료되어야지만 이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스벤치를 통한 성능을 보면 RDS의 마이시컬로 78만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100만 트랜잭션당 738만 8천 IO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로라는 I/O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마이시컬에 비해 더 적은 선들이 있다는 것이죠. 빈로그 전송도 없고 데이터를 2번 쓰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라에서는 단지 로그 레코드만 작성하고 FRM 파일과 같이 레플리카로 전송하는 것만 있습니다. 먼저 AG1에 마스터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있는데 프라이머리의 쓰기가 발생하면 3개의 AG에 걸쳐 있는 6개의 노드에 데이터가 작성됩니다. 빈로그든 페이지 데이터든 더블 버퍼든 없이 단지 로그 레코드만 작성되는 것이죠. 스토리지 노드에서 로그 레코드를 캡처하자마자 컴퓨팅 노드인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는 그 다음 작업, 즉 다른 쿼리 등을 수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로그 레코드를 받은 뒤 데이터 페이지를 만들어서 쿼리에 대한 결과로 리턴하는 작업은 스토리지 노드가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6개 중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6개의 노드 중 4개의 노드가 모두 에크를 통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감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 및 내구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옵저베이션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리드 로그 레코드만 쓰고 모든 단계가 비동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비록 6번의 로그 쓰기가 일어나지만 실제로 9배의 더 적은 네트워크 트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 IO가 매우 많은데 오로라는 전부 네트워크 IO가 되는 것이죠. 성능을 보면 마이시컬 대비 35배 정도인 약 2700만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100만 트랜잭션당 7.7배 더 적은 95만 IO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오로라는 MySQL 대비 로그 레코드를 6번 더 쓰지만 9배 더 적은 I/O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스토리지 노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레코드가 들어오면 인커밍 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후 큐에 있는 레코드를 디스크에 쓰고 에크를 반환합니다. 여기까지가 포그라운드의 레이턴시 패스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이후부터 프라이머리 노드는 다른 쿼리를 처리하는 등의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 모든 단계가 비동기로 처리된다는 것이죠. 비동기로 로그 레코드가 적재되었기 때문에 정렬이라든지 그룹핑 작업을 해서 클린한 핫 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로그 레코드가 빠져 있는 걸 발견하면 피어-투-피어 가시 프로토콜을 통해 다른 스토리지 노드로부터 빠져 있는 부분을 채워 넣습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리드 레코드를 데이터 페이지로 합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주기적으로 리드 레코드와 데이터 페이지를 S3에 백업하고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 오래된 버전을 지우며 CRC 검사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드당 인풋 큐가 MySQL보다 46배나 더 작다는 것인데요. 이는 쓰기 증폭이 되지 않은 것이며 하나의 노드 기준입니다. 결과적으로 MySQL 대비 더 적은 큐를 차지하고 빠르게 에크를 줌으로써 지연에 민감한 작업들의 매우 효율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갑자기 급증하는 트래픽을 위해 디스크를 버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레플리카와 관련한 I/O 트래픽은 어떨까요? MySQL의 빈로그 레플리케이션에 친숙하다면 그림처럼 마스터의 70%의 쓰기가 일어날 때 레플리카의 70% 또는 그 이상의 쓰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싱글 스레드로 빈로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발생하는 70%그 이상의 쓰기가 레플리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빈로그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시커문을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는 마스터와 레플리카 두 개의 노드의 채널을 통해 밀어넣는데요. 이때 레이턴시 드리프트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에서 멀티스레드로 일어나는 일들을 싱글 스레드로 빈로그를 적용하는 레플리카가 처리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죠. 특히나 사용률이 올라가거나 할 땐 더 극심해집니다. 오로라에서도 당연 빈로그 레플리카를 지원하는데요. 대신 레플리카에는 3개의 가용용에 걸쳐 6개의 데이터 사본을 만드는 동일한 스토리지를 붙이고 레플리카와의 채널에는 단지 리드 레코드만 전송하기 때문에 정말 쓰기 없이 정말 읽기만 하는 읽기 전용의 레플리카가 되게 됩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고가디언이라는 고객은 CTMADB로 MySQL을 사용하셨는데요. 레플리카 렉이 12분까지 가는 거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실제 12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이는 일관성에 큰 영향을 주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고객은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뒤 4대의 리드 레플리카에서 레플리카 렉이 20ms를 넘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2분의 리드 레플리카 렉을 20ms로 줄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로라는 데이터 커밋에도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그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쓰여질 때 내부에서 로그 레코드의 버퍼를 유지하고 그 버퍼가 가득 차거나 타임아웃이 된 이후 디스크에 쓰게 됩니다. 이 작업들은 동기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나는데요. 만약 버퍼에 쓰여진 속도가 느리다면 어떨까요? 버퍼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쓰는 작업에 지연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라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디스크 I/O가 아닌 네트워크 I/O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쓰기 요청에서부터 네트워크 작업을 요청하게 되고 요청한 네트워크 작업이 얼마나 걸리는 것과 상관없이 버퍼를 채우고 처리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페널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구성은 여전히 6개의 스토리지 노드 중 4개가 에크를 하기 때문에 개별 쓰기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DB 수준에서의 내구성은 가장 먼저 대기 중인 에크를 한 로그 레코드까지입니다. 또 다른 성능과 관련한 임프루먼트는 적응형 스레드 풀인데요. 이는 오로라를 사용하여 대규모 동시 처리를 가능케 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MySQL과 비교하여 오로라의 성능이 얼만큼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일 쿼리를 몇 배 더 빠르게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병렬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쿼리를 처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더 많은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적응형 스레드 프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시컬에서는 연결당 하나의 스레드가 필요하지만 커넥션 개수에 맞추어 스레드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이시컬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한다면 스레드 그룹을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오로라는 리눅스 커널 콜인 E4를 사용하며 그 뒤에 태스크 큐가 있고 많은 워커 스레드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정해진 숫자의 스레드를 통해 들어오는 커넥션에 1대1 매핑하는 방식이 아니라 커넥션을 스레드 풀을 통해 핸들링하는 것입니다. 스레드 풀 크기는 커넥션 개수에 맞추어 동쪽으로 확장 및 축소되며 R3 8X라지 한 대로 5000개 이상의 컨커런트 클라이언트 세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락 관리와 관련해서도 성능 향상이 있는데요. 오로라는 마이시컬과 동일한 락킹 시멘틱을 사용하지만 마이시컬은 락 테이블로의 접근을 보호하는 싱글 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로라는 락 체인에 대한 해시맵을 생성하여 개별 락 체인의 동시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락 체인에 여러 개의 스캐너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처리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스캐닝과 딜리트, 인서트 등의 명령이 한 번에 한 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락 프리 데드락 감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 오로라는 엄청난 수의 병렬 커넥션을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캐시와 관련한 성능 개선도 있는데요. 캐시 읽기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 중 하나는 카탈로그 동시성이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딕셔너리 동기화와 캐시 에빅션의 향상을 가져오는데요. 즉 카탈로그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읽는 리더를 더 둘 수 있어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마 어웨어 스케줄러인데요. 이는 멀티 소켓 인스턴스에 매우 큰 성능 관련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레치 프리 알고리즘과 동시 리드뷰 알고리즘을 통해 리드뷰를 생성하여 리드 스루풋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마이시컬과 오로라의 초당 수천 건의 읽기 요청 처리의 수를 볼 수 있는데요. 꽤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이 모든 것을 통해 25% 정도의 캐시 읽기 처리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캐시되지 않은 캐시 읽기 성능도 향상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캐시되지 않는 읽기는 I/O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 스케줄러는 말처럼 스마트하게 현재의 인스턴스가 I/O 바운드인지 CPU 바운드인지를 구분하는데요. 앞단에서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와 스토리지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뒷단의 스레드들이 있는데 이를 워크로드 타입에 따라 동적으로 스마트하게 제할당합니다. 스마트 셀렉터는 최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지 노드를 선택해 데이터를 읽어오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결과적으로 읽기 레이턴시를 줄여줍니다. 일찍이 언급한 것처럼 오로라는 3개의 가용력에 걸쳐 6개의 데이터 복사본을 저장하는데요. 이 말이 꼭 6대의 인스턴스만이 데이터의 복사본을 저장하거나 제공하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클러스터에는 수백 대의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으며 데이터 또한 수백 대의 스토리지 노드에 걸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단지 데이터의 한 조각이 6대의 서로 다른 머신에 걸쳐 저장된다는 것인데 스마트 셀렉터를 통해 우리가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어떤 스토리지 노드가 덜 바쁜지 식별할 수 있으며 해당 노드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되어 읽기 레이턴시를 줄여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죠. 로지컬 리드 어헤드는 또 다른 읽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리눅스 시스템 콜은 만약 디스크에서 블록 100을 읽는다면 101, 102 등을 읽고 103, 104 등을 프리패치합니다. 그렇게 성능을 향상시키겠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비트리에 저장되는데요. 비트리 내에 키 순서가 정렬되어 있다고 해서 그 값의 물리적 블록 주소가 정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리눅스 시스템 콜처럼 시퀀셜하게 블록 등을 읽어오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로지컬 리드 어헤드 메커니즘을 통해 다음 페이지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찾아가 프리패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적화 및 기술들을 적용하여 오로라는 마이시컬 5.6, 5.7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기능들을 합쳐 약 10%의 처리량 증가를 얻었으며 또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캐시와 논캐시의 읽기 성능 향상에 대한 기능 및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삽입과 관련하여 향상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치 삽입과 관련하여 추가 기능을 구현하여 배치 삽입과 관련한 추가 기능을 구현하여 삽입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이시컬에서 배치 삽입을 하면 비트리의 루트에서부터 데이터를 삽입하고 커서를 움직이게 되는데 매번 래치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전에 액세스했던 블록을 다시 액세스하려고 하거나 그 왼쪽 혹은 오른쪽에 있는 블록을 액세스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비트리를 다시 순회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전의 커서를 기억하고 그 위치에서부터 데이터를 삽입해가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동적으로 이 기능을 활성 및 비활성화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모든 삽입문에서 동작합니다. 이 파일을 읽어와 삽입을 하거나 insert into select, insert into replace, 다중값 삽입 등에도 동작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RDS는 일반적인 반복되는 매니지먼트 작업들을 관리형으로 자동화해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배치 삽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들을 데이터 패턴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이러한 동적 자동화 기능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튜닝 대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더 신경 쓸 수 있으니 꼭 이러한 이점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구축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아집니다. 마이시컬이 링스 리드 어헤드를 사용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는 연속 블록 어헤드를 필요로 하고 연속 블록 어드레스를 필요로 하고 엔트리를 탑다운 형태로 확장하여 스플릿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로깅도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오로라의 스캔은 블록의 어드레스가 아닌 트리에서의 위치를 기반으로 블록을 프리패치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즉 리프 블록을 만들고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인덱스 구축 시 스플릿을 생성하지 않으며 각 페이지는 오직 한 번씩만 터치되고 또 페이지당 로그 레코드도 한 개만 가지게 됩니다. 이를 구현함으로써 마이시컬에 비해 평균 2배에서 4배 정도 더 빠르게 인덱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세트가 커짐에도 일관적인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며 오로라의 성능 향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오로라는 더 적은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라가 어떻게 I/O를 핸들하는지 알아보았고 그 메커니즘으로 인해 디스크에 대한 I/O는 적으며 네트워크 I/O는 많은 형태인 걸 알게 되었고요. 네트워크 패킷을 최소화하여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잘 디자인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디스크 I/O이지만 오로라는 컴퓨팅과 스토리지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으며 공유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I/O가 중요합니다. 이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스토리지에서는 초단 패킷 수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더 적게 수행되는 작업들에서도 알고리즘을 개선하였고 락을 샤딩한다거나 컨텐션을 제거하는 등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비동기로 처리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로라의 벤치마크와 관련하여 문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문서를 참고하시어 직접 수행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오로라 성능 평가 벤치마킹 문서를 보고 따라해 보신다면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향상된 네트워킹을 꼭 활성화하시길 바라며 동일한 VPC 및 AG의 인스턴스를 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구성 및 테스트를 수행하신다면 실제 성능을 측정해보고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괜찮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성능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로라는 마이시컬과 100% 호환되므로 마이시컬과 RDBMS에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올랩과 OLTP 또는 노시컬 등 워크로드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나 엔진을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예로 DW와 같은 경우는 컬럼너 기반의 레드시프트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오로라는 높은 컨커런트 랜덤 랜덤 액세스, 즉 OLTP 워크로드에 보통 적합합니다.
또 적절한 인덱스를 생성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게 좋고요. 또 성능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SQL 코드 튜닝이나 성능 좋은 스키마를 디자인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며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커넥션 개수와 같은 동시성이 늘어나면 오로라의 강점이 더 빛나는데요. 그래서 높은 동시성을 활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로라는 사실상 레플리케이션 렉 없이 읽기 레플리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읽기 레플리카로 읽기를 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다면 진행하되 MySQL에서의 성능 관련 파라미터를 대개는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맞춰 파라미터 그룹은 미리 튜닝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성능을 비교할 때 CPU나 IOPS처럼 개별 지표만 보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 즉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제 성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높은 동시성을 처리하기 위해 병렬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로라는 그 부분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쿼리 캐시를 사용한다든지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클라우드 와치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능 측정 및 개선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성능 향상 방법입니다. 이제 가용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어떤 것이든 가용해야만 그 성능이나 장점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가용성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스토리지 노드 내구성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오로라가 아닌 다른 엔진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예상되는 스토리지 크기만큼 미리 구성해야 되는데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PIOPS 등을 통해 IOPS를 고려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오로라는 스토리지의 크기나 성능을 위해 특별히 미리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스토리지 볼륨은 최대 64TB까지 자동으로 증가하며 읽기와 쓰기의 커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연에 대한 내구성도 있습니다. 즉, 만약 네트워크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거나 나아가 가용 영역 하나가 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전히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6개의 노드 중 4개의 노드만 데이터를 받고 2개의 노드가 데이터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피어-투-피어 가시 프로토콜을 통해 그 갭을 채워 결국에는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 6개의 복사본을 유지합니다. 이 레코드들은 병합되고 통합되어 페이지로 변환되고 컴퓨팅 노드가 아닌 스토리지 노드에서 S3로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분리한다면 정말 많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EMR도 스토리지 노드와 컴퓨팅 노드를 분리하여 가용성은 물론 성능과 비용 효율성의 성도 얻은 경우입니다. 오로라에서 컴퓨팅 노드가 쿼리를 처리할 때 트랜잭션 로그 레코드를 쓴 뒤 곧바로 다른 쿼리를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 스토리지 노드는 로그 레코드를 페이지로 만들어 S3로 백업하고 CRC 체크 등의 작업들을 분리된 리소스, 즉 여기서는 전용의 스토리지 노드에서 관련 작업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노드와 디스크는 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약 디스크에 장애가 생겨도 다른 복사본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디스크는 LSM 레코드와 피어-투-피어 가시 프로토콜을 통해 스스로 자동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이죠. 만약 커런 멤버십이 변경되더라도 쓰기 작업은 멈추지 않는데요. 즉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거나 제거되더라도 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오로라 클러스터에는 단 6대의 물리 스토리지 노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백 대의 노드들이 데이터를 받아 처리 및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데이터의 조각들이 서로 다른 6대의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것 뿐이죠. 결국 한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수백 대의 다른 노드들이 여전히 데이터를 쓰기 위해 가용하다는 것입니다. 오로라에서는 많은 리드 레플리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한 대의 프라이머리 노드와 최대 15개의 리드 레플리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 노드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자동으로 감지되어 대체됩니다.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리드 레플리카가 있고 그 밑에 호스트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새로운 호스트로 교체한 뒤 같은 스토리지에 연결만 하면 매우 간단히 복구가 되는 것이죠. 마스터 노드나 다른 리드 레플리카에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전송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리더 노드는 매우 빠르게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수준에서도 실패한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감지되어 리사이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쉽게 스케일 아웃하여 리드 트래픽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아웃티지가 발생하면 레플리카는 자동으로 마스터로 프로모션 되는데요. 오로라에서는 마스터의 엔드포인트가 있고 리드 온리 엔드포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리드 온리 엔드포인트는 리드 레플리카들로 트래픽을 분산해 주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한 개의 엔드포인트로만 접속해도 자동으로 트래픽이 로드 밸런스 되어 부하가 분산됩니다. 또 페일로버시 마스터로 프로모션 될 순서를 레플리카들에 지정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백업은 앞서 간략히 알아본 내용인데요. 스토리지 노드는 로그 레코드를 받은 뒤 LSN을 기반으로 정렬 작업을 하고 비어있는 갭을 채운 뒤 페이지를 만들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S3로 데이터들을 스트리밍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최신화된 백업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작은 사각형이 개별 레코드를 의미하며 이 레코드들이 S3에 지속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개별 레코드들도 백업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스냅샷도 S3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앙의 리커버리 포인트에서 리커버리를 진행한다고 하면 스냅샷으로 특정 위치의 세그먼트를 최신화하고 리커버리 포인트 이전에 레코드 로그를 적용하여 특정 위치로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능이나 가용성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백업이 된다는 것이며 심지어 특별한 백업 윈도우나 시간도 없습니다. 복원을 진행한다고 하면 해당 세그먼트 스냅샷과 로그 스트림을 스토리지 노드에서 가져와 병렬 및 비동기로 적용되고 이 작업을 각각의 스토리지 노드에서 병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크래시 복구는 가용성을 위한 훌륭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전통적인 크래시 복구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가져와 복구를 하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를 찾은 뒤 그 이후의 모든 로그를 리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체크 포인트 간 간격은 5분 정도인데요. 이는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가용성에 영향을 주는 현재 가용한 메모리 크기, 디스크 레이턴시, IOPS 등을 고려하여 수십 년간 경험에 의해 트레이드 오프한 값입니다. 또 마이시컬의 크래시 복구는 싱글 스레드인데요. 그래서 32코어로 구성하더라도 단 하나의 코어만 리드 로그를 전용하게 됩니다. 결국 체크 포인트 간 보통의 간격인 5분 이내에 복구가 끝나지 않고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죠. 로그 스트럭처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오로라에서는 특정 데이터 블록을 요청할 때 리드 로그를 적용하여 반환합니다. 즉, 쿼리를 수행하였을 때 쿼리 결과 데이터의 블록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 그 데이터 블록의 로그 레코드를 확인한 뒤 반환하기 전 적용하여 반환합니다. 이를 통해 온 디맨드로 어떤 시점의 데이터를 생성한 뒤 반환할 수 있는 것이죠. 포그라운드에서의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복구에서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또 이것은 병렬로 분산되어 동작하는 비동기 작업이며 데이터베이스 시작 전에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고 IO가 발생하면 그때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한 뒤 반환하기 전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최신화하면 되기 때문이죠. 캐시 유지 기능도 훌륭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많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디스크에서 읽은 페이지들을 저장하기 위해 버퍼풀을 관리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데이터베이스를 재체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대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읽게 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 후 해당 페이지들을 다시 디스크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성능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로라는 버퍼 캐시를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 밖으로 옮겨 캐시를 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더 빠르게 제시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신속한 크래시 복구와 더불어 매우 빠르고 손쉬운 데이터베이스 장애 복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화면에서의 그림은 페일오버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그 장애 발생을 감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인데요. 이 감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로라는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장애 발생이 감지되면
감지되면 복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로라는 복구에 3초에서 20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대부분은 DNS 전파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동일한 DNS를 가리키게 되고 DNS 업데이트는 설정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변적입니다. 어쨌든 실제 리커버리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기능 및 디자인 덕분에 매우 빠르게 완료됩니다. 이렇게 빠른 리커버리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노드들의 IP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마리아DB 드라이버를 함께 사용한다면 매우 빠르게 장애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아마존 오로라 플릿의 장애 복구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약 지난 40개월 이상의 축적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의 왼쪽 위를 보시면 30%의 장애 복구가 약 0초에서 5초 사이에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서 40%의 장애 복구가 5에서 10초 사이에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의 100% 중 70% 정도가 10초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고가디언 AWS 고객 중 한 곳인 고가디언에서는 RDS MySQL을 사용했을 때에는 수분 혹은 수십 분 정도 장애 복구 시간이 걸렸었는데 오로라로 변 경우 1분 이내에 장애 복구나 재시작이 가능한 것이 너무 놀라웠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장애 처리가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QL을 사용하여 장애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노드에서 구성 요소의 실패를 유발하기 위해 Alter 시스템 캐시를 사용할 수 있고 디스크 장애와 네트워크 장애는 Alter 시스템 시뮬레이트에 디스크 및 네트워크 인자를 넣어주면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에 꽤나 번거로운 것은 적절한 스토리지 볼륨을 선택한 뒤 때에 맞추어 확장해 나가는 것인데요. 비용과 서비스의 가용성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오로라를 통해 이 스토리지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로라의 스토리지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대 64TB까지 10GB 단위로 자동 확장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스토리지의 증분을 S3에 백업까지 해주고요. 이러한 백업 및 스냅샷은 성능 영향이 없으며 원할 때 그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러 복구나 핫스팟 관리 등은 자동으로 성능에 영향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스크와 S3 모든 블록을 암호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로 가속화되어 성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된 스냅샷은 리전 간 복사가 가능하기에 글로벌 진출이나 DR 구성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및 로깅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능하며 SOC나 ISO 등 업계 표준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관리형 서비스로서 호스트 OS에 대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OS 레벨의 특정 지표를 기존에는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1초에서 60초의 간격으로 다양한 시스템 및 OS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 솔루션인 클라우드 와치에 각종 지표들이 집계되어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지표의 스레시홀드를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벗어났을 때 알람을 발생시켜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스템 및 OS 레벨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지표들은 오로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의 중요한 몇 가지 지표들인데요. 특히 스루프과 레이턴시, DB 커넥션 개수, 레플리카 렉 등을 보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MySQL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관련 에코시스템이 충분합니다. 오로라는 MySQL과 100% 호환되기에 MySQL용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BI를 위해 타블로나 루커 등을 활용할 수 있겠고 인포메티카 등의 ETL 툴, 또 SQL 클라이언트나 모니터링 툴을 오로라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블로의 제품 관리 VP는 오로라를 대상으로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전부 잘 동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로라와 마이시컬의 소요 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2.27달러인 R3 4X 라지를 마스터로 잡고 페일러블을 위해 스탠바이를 동일한 스펙으로 구성합니다. 각 인스턴스는 1TB의 스토리지가 붙어 있으며 1만 IOPS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읽기 부하 분산을 위해 레플리카를 2개 구성하고 동일한 1TB의 스토리지이지만 라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4000 IOPS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니 인스턴스 비용이 시간당 9.08달러, 스토리지 비용은 시간당 3.6달러 정도 발생하여서 총 12.68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로라에서는 먼저 스탠바이를 둘 필요가 없는데요. 이는 리드 레플리카가 언제든 지정한 수조에 따라 마스터로 프로모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컴퓨팅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1TB 이상의 추가적인 스토리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TB 이상의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늘어나며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실제 데이터는 6개로 복제되기 때문에 1TB 이상이 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데이터가 6개로 복제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크기만큼만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추가 비용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용한 IO만큼 지불하는 정책으로 인해 PIOPS 등의 IOPS를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데도 프로비저닝된 IOPS만큼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로라의 성능에 대해 알아볼 때 확인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IO가 감소하니 이 또한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여 비용을 보면 인스턴스 비용이 시간당 8.4달러, 스토리지는 0.5달러가 발생하여 시간당 8.9달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시컬의 12.68달러에 비해 약 30%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로라는 마이시컬 대비 IO가 줄어들기도 하고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가 분리되어 서로 별개의 작업을 처리하니 마이시컬에 대비 더 작은 인스턴스 크기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은 인스턴스를 사용하도록 변경하고 계산하니 인스턴스 비용이 반으로 줄어 최종적으로 약 63% 더 저렴하게 오로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오로라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세이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40% 비용 경감을 하였으며 게이밍 컴퍼니인 더블다운은 67%의 비용 경감과 더불어 대부분의 쿼리를 더 빠르게 수행하며 더 나은 지원과 더 낮은 CPU 사용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더 적은 인스턴스로 충분해졌고 스토리지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레플리카를 위한 스토리지 추가 등의 작업을 없앨 수 있는 이점 등을 통해 높은 성능은 물론 낮은 비용과 더 나은 운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발 및 테스트 용도로는 R3 시리즈가 좀 비쌀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T2 스몰이나 T2 미디엄의 작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2 스몰과 같은 경우는 vCPU 하나에 1기가 메모리를 지원하고 시간당 0.063달러 약 7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마저도 RI를 통해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그레스QL과 호환하는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마이시컬 호환성을 가진 아마존 오로라가 출시되었었는데요. 이제 포스트그레스QL에 호환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디커플된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이점을 얻으며 마이시컬과 포스트그레스QL 중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이며 벌써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존속한 기간만큼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및 개발이 활발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한 회사가 소유하지 않고 비영리 재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이며 트랜잭셔널 시메틱이 오라클이랑 SQL 서버와 매우 유사합니다. 객체 지향임과 동시에 안시시컬 2008과 호환되어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12개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고 이 중 PLPG SQL은 오라클의 PL SQL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라클과 가장 높은 호환성을 가진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서 AWS가 제공하는 스키마 컨버전 툴을 사용하였을 때 오라클에서
PostgreSQL로의 자동 전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PostgreSQL의 호환성이란 현재 RC 버전인 10 버전을 제외하고는 최신의 버전인 9.6 버전과 아마존 오로라의 클라우드 최적화 스토리지를 통합한 것입니다. 앞서 알아보았듯이 오로라의 클라우드 최적화 스토리지는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 6개의 데이터 사본을 두어 높은 내구성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낮은 레플리카 렉을 가진 최대 15개의 읽기 레플리카도 마찬가지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PostgreSQL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PostgreSQL과 호환하는 아마존 오로라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WS KMS와 AWS IAM 등과 통합되어 클라우드 고유의 보안 및 암호화를 제공하며 또 아마존 RDS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스키마 컨버전 툴 등을 통해 손쉽게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PostgreSQL을 emulating이나 simulating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라는 PostgreSQL의 코드 자체를 동작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리뷰 상태이며 가까운 장래에 완벽하게 호환하는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PostgreSQL의 오로라와 기존 PostgreSQL의 성능 비교 자료인데요. PG벤치에서는 2배 이상 빨랐고 시스벤치에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데이터 로딩은 약 3배, 응답 시간은 2배 이상 빨랐으며 처리량 지터는 3배 이상 더 일관적이었으며 확장 시 처리량도 마찬가지로 3배 정도 빠르며 복구 속도는 최대 85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 RDS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의 장점과 MySQL 및 PostgreSQL의 엔진의 오로라의 클라우드 최적화 특징을 함께 사용한다면 높은 성능과 높은 가용성, 적은 비용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아마존 오로라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AWS 데이터베이스 블로그에 오로라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정말 유용한 정보 및 기술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AWS는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월간 웨비나와 같은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할 때 더욱 풍부하고 도움되는 내용을 위해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신다면 더 알찬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진행한 발표 자료 및 녹화 영상은 아래 보이는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니 추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